자, 이번 영상은 스윙 매매 필수 스킬인 손절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손절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절은 주식을 하면서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고질병이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쌓을 수 있다면 그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이고 주식의 모든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의 주력 매매가 무조건 단타였지만 이제는 오버나잇과 스윙 쪽으로 힘을 실고 있으며 아직 100% 확신을 지를 수 없지만 단타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매매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는 신용잔고 바닥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트레이딩과 스윙을 잘 섞어주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윙도 단기 매매 쪽에 속하는데 단기 매매로 성공하신 분들 중에 무조건 단타보다는 스윙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스윙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하락장에서도 단타처럼 잘 빠져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으며 거래가 붙어가지고 장대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만 들어가서 노리기 때문에 적중할 경우에 수익 극대화까지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폭락장까지 잘 피할 수 있으면서 수익 볼 때는 시장 상관없이 폭락장이라 하더라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와 자리만 잘 볼 수 있다면 스윙으로 어떤 시장이든 간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주식의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만의 스윙 손절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일단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은 자, 첫 번째로 언제라도 주식은 변수가 있으며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머릿속에 무조건 달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셔야 되며 주식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사랑에 빠지면은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비트나인이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비트나인을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1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 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상상만 했을 때 그 전에 최고가인 24,100원을 뚫고 탄력을 받아서 26,000원, 28,000원, 3만원 근처까지 가는 상상을 했지만 결국에 주가가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해가지고 2만원에서 14,000원까지 크게 밀렸습니다. 1월 19일 캔들까지는 생각만으로는 전 재산을 몰빵하고 싶을 만큼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니까 하루도 아니고 물론 시장 폭락장과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락했을 수도 있지만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해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4%, 거의 10%, 8%, 6% 들고 있었더라면 엄청난 돈을 날리는 것은 기본이고 멘탈까지 완전히 무너져서 다음 매매도 무너진 멘탈로 매매할 생각까지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버텼더라면 그 뒤에 입는 손실이 훨씬 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손절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조건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절을 잘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실패해도 다른 종목은 맞을 테니까 무조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종목에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손절이 참 무섭긴 합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억치 매매를 해서 뭐 수틀린다 하더라도 본전에 손절하거나 호가 잠깐 올라가 있을 때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수익 손실도 보지 않고 그냥 플러스 몇백 원 이렇게 본전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수익 매매로 실패할 경우에는 뭐 수천만 원까지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빠르게 손절한다 하더라도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끊어낼 것을 계속 끌고 간다면 3, 4천, 5천이 되어서 그걸 회복하기도 어렵고 멘탈에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잠시 잃는 것보다 멘탈이 무너지는 게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과 멘탈이 있어야지
내가 자신 있는 매매로 수익을 노려볼 텐데 그게 다 무너지게 된다면 충동 매매를 하거나 내가 그 전까지 이용하던 매매 방법을 정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손절을 초기에 못한다면 신법까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야 할 자리에서 상승 실패를 꼭 인정하라.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자리 보시면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예뻐지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리를 차트가 예뻐지는 자리,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 이걸 중요한 자리로 보고 있는데 스윙을 할 때는 보통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게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하냐, 밑에서 마감을 하냐. 근데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날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터치를 하긴 했지만 그 밑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위에 생각보다 저항이 강하다,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갔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1월 20일 날 실패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월 20일 날 이 위에서 마감을 했다면, 종가를 형성했다면은 그림이 더 예뻐지면서 이건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붙어서 윗꼬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잠깐쯤은 올라갔을 텐데 이 캔들로 인해서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야 할 자리, 누가 봐도 올라갈 자리였는데 여기서 못 올라갔다면 상승 실패를 꼭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뭐 잠깐 개미 털기겠지, 잠깐 쉬어가겠지, 나중에 또 올리겠지, 이런 희망상 행복회로 가지고만 매매를 한다면 잘못 만났을 때는 진짜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으면 그걸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대부분 장 초반에 손절하는 분위기가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오후장에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초반에 결정되는 것보다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 확률은 무시하고 확률이 높은 쪽에만 기대면 되는데 장 초반에 손절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평소에 잔잔하던 종목이 또 가야 할 자리에 놓인 종목이 갑자기 장 초반에 무너진다, 평소보다 다른 하락폭이 나온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장 초반에 손절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이때까지 하락한 종목들 보면 계속 믿고 있다가도 장 초반에 하락을 결정짓는 분위기가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1월 6일 보시면은 시초가가 마이너스 5%. 이날에 그래도 시초가 근처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잠깐 빠졌다가 회복을 했지만 그 회복한 것을 유지해 주지 못하고 하락폭을 점점 키워갈 때, 평소에는 하락폭이 나와봤자 3, 4%, 많아야지 3, 4%였는데 갑자기 4%의 하락폭을 더 키워간다. 평소와 하락폭이 다르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대부분 장 초반에 결정된다 보셔야 되며 한 종목을 예로 들자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 자체는 완벽한 상태라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신고가 뚫고 나서 뭐 25,000원, 27,000원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언제라도 비트나인이나 카카오 게임즈나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하면 이 3번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언제라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무너지는 것은 장 초반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는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려면 최소 2만원 정도, 앞자리가 바뀌는 2만원, 그래도 2만원에서 한 5% 정도 멀어진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장 초반에 평소와 다른 하락이 나온다면, 평소 보시면은 저가가 음봉날 제외하고 눌렸을 때, 그냥 횡보할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평소 보면은 1%에서 3%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게 4%, 5% 빠져가지고 움직인다면 실망감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2만원을 깨버리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2만원 밑에서 마감하는 그런 캔들이 나와버린다면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했다는 실망감 때문에 그 뒤에 캔들은 자연스럽게 추가 하락이 나와서 19,000원, 18,000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하지만 네 번째도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스윙하는 종목은 내가 종목을 찾다가 갑자기 이거 좋아 보이네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관찰을 합니다. 며칠, 좀 빠르면은 하루 만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며칠 동안, 그래도 최소 몇 시간 동안은 관찰하다가 신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의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 종목의 분위기, 종목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다 보셔야 되는데 이 평소에 느낌을 알고 있으면 그 종목이 잘못되었을 때 평소와 다른 하락이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손절을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갑자기 내려갈 종목이 아닌데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하락폭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면서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할 때는 아무리 빠르게 끊어낸다 하더라도 10%를 넘길 수가 있는데 그 10%에서 놓쳐버리게 된다면 20, 30%까지 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종목마다 크게 물리신 분들은 마이너스 50%짜리도 많으실 텐데 눈치 빠르게 채면은 5% 안에서 끊어낼 수 있겠지만 10%도 그렇게 늦진 않습니다. 몇 개월간 스윙을 성공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렇게 5%, 10%, 15% 끊어낸다 하더라도 한 종목만 잘 만난다면 그깟 10% 단 한 방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10%가 아니라 20%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방에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지다가도 제가 자신 있는 신규주 쪽에서 순식간에 수익이 발생했으며, 물론 소중한 돈을 손절하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 손실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손절을 할 뿐이지 소중한 돈을 손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괜히 손절했다가 다시 반등하면 그 기분이 어떨지 알기 때문에 손절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도 중요한 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음 타이밍을 노려라. 불확실함에 계속 소중한 돈을 맡기는 것보다 확실하게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타이밍이 온다면 재진입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나인을 한 이쯤에 손절했다고 쳤을 때 나중에 잘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온다면 언제라도 다시 21,000원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결과를 봤을 땐 그냥 냅둘걸, 그냥 팔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그건 결과를 알고 잘 될 때 이야기지 잘못된다면은 지하가 어딘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하가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공포가 무서워가지고 손절하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며 단타든 스윙이든 저는 아닌 자리에서는 일단 손절하고 그것보다 더 위에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서 잡는 경우는 다음 타이밍을 노리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아닐 때는 과감하게 끊어내고 나중에 다시 좋아지면은 그때 재진입을 하고, 어차피 주가가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면 떨어지고, 또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중요한 자리 회복해 준다면 다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음 타이밍을 노려라. 다음 타이밍이란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가가 21,000원을 회복해 줘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회복해 주는 게 신고가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셔야 되며, 불확실한 것보다 차라리 확실한 게 낫습니다. 더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게 낫지. 그리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면 할수록 눈치가 늘어나서 이 자리를 회복하기 전 단계에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자리를 회복해 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21,000원 전부터 25,000원 이전부터 눈치를 채거나, 더 빠르면은 이게 왜 빠지지 않고 다시 황금선 회복했지부터 시작해서 20,000원쯤에 사거나, 눈치를 채고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잡아가지고 낮은 가격에 잡은 다음에 올라가는 상태를 보고, 올라가면서 21,000원을 지켜주지 못할 때는 또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했구나 생각하고 다 바로 끊어내거나, 내가 눈치를 빨리 채고서 잡았으니까
내 본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버텨보겠다 생각하고 버티다가 대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렵거나 복잡해 보이긴 해도 당장 손실이 뼈아파도 제가 하는 종목 선정은 가야 할 자리만 고르기 때문에 손절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먹을 때는 또 10%, 20%를 정말 쉽게 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는 것 같습니다. 아직 주력 매매는 단타이며 제가 하고 있는 오버나잇이랑 스윙도 전부 제가 하고 있는 단타를 파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기초 단타 스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스윙에 대한 영상은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